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코수학 대표원장 한용환입니다. 올해는 2028년도 수능 또 내신 개편안이 교육부에서 좀 확정된 날이죠. 그래서 인터넷이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좀 자극적으로 좀 달아봤어요. 물론 중3, 고1, 고2는 좀 별로 지금 관심이 없겠지만 중2 때는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연도, 2028년도 누구부터? 중2부터 적용되는 그런 입시제도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좀 긴장하면서 들어야 할 소식인데 좀 차분하게 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교육부 원자료거든요. 좀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이거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화요일 날 우리가 인터넷 우리가 보도는 27일 수요일 날이죠. 제가 그 새벽에 찍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찍는 건데 2028년도 2학년부터 적용된다 잊지 마시고요. 국수 사과 선택 과목이 없는 통합형이다. 말 들어 좀 어려워요. 아무튼 선택은 안 한다. 통합했다. 예. 내신 5등급제. 예, 이거는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9등급에서 내신은 5등급으로 바뀐다라는 거. 10월 10일 날 발표한 시한 원칙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미 이거 다 발표됐던 내용이다. 그런데 심화 무적분은 제외한다. 이때는 검토해보겠다. 근데 결정 났다. 심화 무적분 2개는 제외된다. 자, 그 다음에 내신에서 사회, 과학, 융합입니다. 사회 과목이 아니라 융합이라는 과목이 또 따로 있거든요. 융합이라는 어떤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상태평가에서 석차 등급 미기재다. 절대평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로 복잡하겠어요. 절대평가합니다. 이러면 될걸. 자, 장기적으로는 사교육비 경감한다. 글쎄요. 라는 건데 복잡하죠. 내용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원본을 봐야 돼요. 기사를 보면 어떤 대응이라든지 분석 내용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본 뜻을 모릅니다. 원서, 교육부 자료 제가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27일에 개편안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중3 4월에 저기 발표하게 돼 있어요. 4년 전에. 그래서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이조 장관이 이제 바뀔 일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확정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시안 이미 발표된 것 국가교육위원회한테 검토했어요. 예, 여기서 이제 교육부에서 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21명의 국가교육위원회 또 500명의 참여위원단. 저도 참여위원단이긴 한데 아무튼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미리 듣고 막 투표도 하고 그랬는데 제 의견대로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닌 것도 있고. 자, 2028년 대회 확정됐다. 통합형, 융합형으로 됐다. 교육내신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이 그림으로 보면 좀 편하게 보일 겁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부터 알면 되는데 그래도 기존 걸 좀 알아야지만 이해가 쉽기 때문에 기존 거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공통과목, 선택과목, 융합과목이 있는데요. 공통과 선택 있고 바뀐 건 다 공통만 있다고 했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 화법과 자문, 화작이라 하고요. 언어와 매체, 문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언매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됐는데 묶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럼 국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양이 더 늘어난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원투, 확통, 미적, 기하인데 요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수학을 잘한다. 이과라고 하면 미적을 선택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묶어서 확통까지 묶어서 하나로 갔고요. 미적과 기하는 뺐고요. 이름은 좀 바뀌었어요. 하여튼 요 수학2가 미적분 1이에요. 그래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사회 같은 경우에 선택이죠. 8과목, 9과목, 8과목 중에서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최대. 보통 이제 문과형은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섞어도 되지만 이제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쳐져 가지고 통합사회, 통합과 합쳤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기존 2학년 과정이고요. 1학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셔야지만 여러분들 더 잘 알고요. 그 전에 내가 빠졌다는 건 뭐냐면 심화, 여기 미적분과 기하를 새로 넣을까 하다가 뺐다라는 얘기고 이 표를 배워야지만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아까 통합사회 통합과 있었잖아요. 이게 기존의 1학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2학년 과정이고요. 국어, 영어, 수학은 기존대로 2학년 과정을 그대로 보고 우리 사회, 과학은 1학년 과정으로 내려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과생도 사회를 안 했잖아요. 근데 사회를 해야 되고 문과생은 과학을 하는데 과학을 해야 되고 그 진정한 통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통합이 됐는데 또 1학년 대신 좀 그럼 더 하는 거잖아요. 한 과목 늘은 거 좀 늘어난 거죠. 대신 과정은 1학년 과정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문제가 기존에는 원투 이게 물원 화원투, 생물 원투, 지구과학, 생명과학 원투, 지구과학 원투인데 뭐 이거 하나를 뭉쳤기 때문에 일부분이 내려가지 않았나. 이러면 기존에는 과학만 듣는 학생도 2과목만 쓰는데 어떤 4과목을 통합하니까 이게 쉬워졌다고 하는데 또 뭐 이거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자,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학년은 요 공통 과목은 1학년, 그다음에 2, 3학년은 선택 과목, 일반 진로 융합. 기존에도 일반 진로가 있었어요. 근데 융합이 좀 새로 들어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과와 과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교과는 국영수. 그런 건데 근데 과목이 또 이름이 달라요.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교과와 과목이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국어도 상당히 많은 순, 또 수학도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능에서 이제 요게 검토가 됐다는 건데 요 부분이 빠진 거예요. 과목에는 있습니다.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안 배우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여기 미적분도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미적분도 배우는데 수능 과목에 들어가요. 미적분도 수능 과목에 들어가는데 어려운 이과형 미적분은 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미적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 과목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과목이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뭐냐면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 진로에 맞춰서 내가 꿈꾸는 거서 내가 선택을 하죠. 좋은 거를. 그런데 나는 선택하지만 대학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오려면 이거 해야 돼. 의대 들어오려면 뭐 생물하고 화학을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예. 아까 말했지만 이제 원투가 있지만 기존에 이제 하나가 됐다. 요거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외국어인데요. 외국어 같은 경우도 선택입니다. 선택해서 하나 선택하면 뭐 사회 과목 한 과목으로 대체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되는 선택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아마 이제 이런 개편한 시안에 대해서 어떤 의미, 그러니까 철학 같은 비슷한 걸까요? 이제 뭐 원칙이죠. 이제 고교학점 때문에 고교학점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아까 이 과목 있잖아요. 고교학점제 과목들 이거를 내가 선택하겠다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너가 듣고 싶은 게 뭐야? 너 꿈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 들어, 마음껏 들어. 그게 고교학점제예요. 물론 대학에서는 마음대로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과에 오려면 이 과목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서로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고교학점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갑시다. 아무튼 내가 마음껏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꿈에 맞는 걸 들으려고 하니까 수능과 내신이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변화되겠다라는 큰 취지 아래서 뭐 1번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 너무 복잡해. 그거 어려워요. 말은 뭐 멋있죠. 근데 이것이 뭐 구체적인 잘 안 보여. 통과? 자, 그러면 통합 육아 교육. 요건 아까 얘기했죠. 아까 뭐냐면 선택 과목이 없게하겠다. 이 선택 과목이 현재 어떻게 좀 우리에게 좀 힘들어가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러면 엄매. 그다음에 좀 나는 그냥 평범한 거야. 그냥 화법과 자문 하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선택하면 점수가 더 높고 가산점이 좀 있고 가산점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냐면 미적분 선택하고 확통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둘 다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는데 평균이 하나는 50점이야. 하나는 80점이야. 누가 더 의미가 크겠어? 50점인데 평균이 100점 맞은 학생들이 더 좀 잘했다고 보죠. 그래서 이거를 고쳐주는 게 얘 점수를 더 높여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표준 편차예요. 표준 점수인데 그거 과목의 선택에 따라서 이 과목 선택하냐 저 과목 특히 과학도 마찬가지죠. 물리 선택하는 학생, 화학 선택하는 학생,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 있어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다. 그래서는 좀 안 되겠다. 너무 복잡하다. 좀 단순하게 하고 통합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단순해졌다는 건 동감이 되죠. 좋습니다. 방향성도. 요거는 뭐 사교육 카르텔은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이건 됐고, 뭐냐면 5등급제로 한다. 이제 내신이죠. 전 과목 5등급제로 하고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한다. 좀 이따 한번 제가 볼게요. 좀 말이 없죠. 근데 요거 좀 학력 인구 감소가 뭐냐. 요거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4가지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비판을 해봤더니 미적분하고 기하를 빼면 국가 경쟁력 약화된다. 최상위권 변별력 약화된다.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거고 사교육별 증가한다. 이런 비판과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이유 중심적으로 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사실은. 정말 그렇게 이게 뜻이고 이제 여기까지는 교육부의 어떤 의지죠. 뜻이죠. 과연 다 그대로 이 비판을 하는 게 맞을까를 제가 살펴볼 텐데 일단 그 전에 아까 학력 인구 감소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내신 등급이 전국에서 1등급도 안 나오는데 인원수가 적으면 안 나와요. 자, 전국의 43곳, 2022년도의 기준인데 43곳에서는요, 1등급이 한 명도 안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제 13명이 기준인가 봐요. 13명 미만이면 1등급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제 제가 있는 강원도에 12학교가 있네요. 와, 왜 그럴까? 현재는 4%죠? 1등급이 4%예요. 그럼 100명 중에 4명이 1등급 맞고, 50명 중에 2명이 1등급 맞고, 학생 수가 25명 1등급 맞고, 25명보다 적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반올림을 합니다.
근데 반을 12.5, 0.5니까 사람이 0.5로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13명부터 1등급이 나와요. 13명이면 0.52가 돼서 반올림을 해줘요. 그래서 한 명이 돼요. 이렇게 할까요? 13에다 100분의 4죠. 곱하면 0.52부터 0.5가 넘어가기 때문에 13명부터 한 명이 남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되면 고교학점제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는 학생이 5명, 6명밖에 없어요. 그럼 등급이 안 나와버리죠. 그럼 애들이 선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인구수도 줄어드는데. 그러면 바뀐 내신은 몇 등급이 1등급이 몇 퍼센트? 10%죠. 10%니까 10명만 들어도 1등급이 다 나오고 그거의 반인 5명만 들어도 한 명이 1등급이에요. 아, 그러니까 5명만 들으면 1등급이 나오니까 과목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3명, 2명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여튼 이론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신을 5등급으로 바꾼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아, 그 학령 인구 따르게 그런 의미구나라고 이제 교육부도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비판과 한번 알아볼 텐데요.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 왜? 심화수학이 미적분과 기하를 제외하면 이공계들이 반발하겠죠. 어떻게 반발하면 우리 수학학회장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 심화 미적분하고 기하를 수능에 안 넣으면 따라갈 수 없다.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대학교 와야지. 맞는 말이죠. 예, 이것도 앞에 다 맞는 말이에요. 대학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학문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하고 공부하고 와야지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안 배우고 오니까 대학에서는 야 그러면은 한 학년을 더 늘려서 우리가 대학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느냐 기초학문으로 뭐 그런 이렇게 논의들이 있어요. 이 말이 맞는데 어폐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자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대학 와야지. 그럼 고등학교에서 안 배운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안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하 미적분을 여기서 배우잖아요. 예, 또 과학도 배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수능과학에서 빠지면 애들이 선택도 안 할 테고 선택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깊이 공부도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동감한 부분이 있지만 약간 뭐 저는 동감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럴까? 라는 의문인데 다음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고 대학 와야지 이 말은 맞는데 고등학교 안 배우는 건 아니다. 근데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안 배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자, 변별력 문제로 좀 넘어가면 좀 해소가 될 겁니다. 자, 수능에서 이과 수학이라는 게 이제 그거죠. 미적분과 기하가 빠지면. 근데 현재도 지금 미적분, 기하를 같이 보진 않아요. 미적분만 보고, 기하만 보고 선택할 수 있고, 활동 성능할 수 있고. 아무튼, 뭐 어떤 데는 문과 수준의 수학을 본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폐가 있죠. 사실 문과란 말은 벌써 통합이 되는 용어인데, 아무튼 뭐 이과 수학이 이것도 좀 어폐가 있죠. 뭐 심화 수학은 좀 되고 선택 수학도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초점은 변별력 강화되니까 이러면 변별력. 자, 저는 어떻게 봅니까? 또 하나는 요 차이로 봅시다.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미적분을 선택하면 올해 수능입니다. 2024년 수능 보니까 확통한 친구보다 표준 점수가 11점이 더 높게 받았다. 그러면 국어도 4점이 차이 나서 이과생은 원래 화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과생도 언매를 선택하더라. 그럼 4점, 11점에 15점 차이가 나니까 이거 선택한 애들을 한다는 거죠. 그 의대생 같은 메디컬 계열, 뭐 의치한약수 이 계열은 이 표준 점수가 되게 의미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동감하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변별력 없는 건 맞다. 사라졌다.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긴 그런데 그런데 변별력으로만 이걸 쓸 거냐? 아까 이공계에서 필요하다. 동의하죠. 맞는 말이죠. 근데 메디컬 계획에서 미적분 2하고 미적분 2라는 게 좀 미적분 안 배우는 거 아니에요? 미적분 1에서 배우는데 좀 2는 더 아주 깊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기하를 안 배우면 의대에서 문제가 좀 생길까라는 거. 근데 변별력만 위해서 이 이과 수학을 넣어야 되냐? 거긴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죠. 이공계에서 넣는 건 찬성하지만 변별력 필요 없는 그러니까 변별력만 위해서 본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튼 변별력은 사라지는 건 맞죠. 그럼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거다.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거다. 그럼 이걸 한번 구조를 봐야 되는데 어디가 강화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새로운 게 만들어지느냐, 기존 께서 뭐가 강화되느냐. 요거는 이제 상위권 대학 15개 대학입니다. 여기서 많이 작용할 텐데요. 이렇게 퍼센트지가 2024년도 기준입니다. 어디게 제일 많아요? 수능이 많겠죠. 자, 그럼 교과 이렇게 종합 이런 순인데, 자,
제가 예측하고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좀 많이 예측. 현재는 이 공통 부분이 있죠. 이 공통 부분은 교과로 이제 내신 1등급, 2등급 이제 과목별로 가는 내신으로 가는 학생들이 수능에 영향을 미치죠. 최저 등급으로. 그렇죠? 그렇게 표시해봤고. 그런데 거꾸로 수능이 약화된다, 변별력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그러면 내신을 가서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미적분과 기하를 수능 보는 그 대학에서 공대라면 야, 너 미적분과 기하를 이수하고 와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너 이수만 아니어도 몇 등급 맞고 왔어. 이것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거죠. 예. 그럼 종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면접은 원래 종합 자체에서만 보는 거죠. 면접에는 두 가지 면접이 있습니다. 일반 면접과 심층 면접, 재심문 면접인데요. 일반 면접은 우리 학교 왜 왔니? 학생부 이거 있는데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학생부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심화 면접, 재심문 면접은 좀 사라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제 가서 이제 재심은 이제 문제를 준 거죠. 구술 면접이라고도 하죠. 구술 논술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수능에 통합과학 있잖아요. 뭐 아까 의대 계열이라면 메디컬 계열이라면 또 통합과학에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이수 여부 면접 통합과학으로 강화될 거라. 근데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논술 자체로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논술 자체가 커지는 것에 저는 조금 그건 아닐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 논술에 대한 어떤 대학에서 변형해서 물론 이건 선행이죠. 논술은 이제 대학교 막 하고 논술이 커지니까 그냥 교육부에서 두드렸죠. 그래서 지원금도 삭감해버리고 연대도 아주 크게 모집 정도 줄여버리니까 화들짝에서 논술 좀 줄였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퍼센티지가 변하지 않는다면 논술이 확장된다? 그럼 교육부에서 좀 가만히 있을까? 뭐 우리들도 우리 학부모들도 이거 가만히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좀 부정적이지만 아무래도 논술 자체를 갖다가 이제 어떤 뭐 의대 계열이면 의대 계열에 맞는 문제로 바꾼다는 것은 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확대된다든지 만약 새로운 게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요 말은 변별력이 좀 약화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대학별 고사 대학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실제로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도 내신을 많이 넣거든요. 예, 이렇게 좀 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종락원 대표님께서도 똑같이 내신 들어가지 않느냐 말했는데 또 다른 말도 했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 말고 지역 대학, 그 대부분 대학들은 학령인과 감소되는데 이거 뭐 심화 이수하라고 하면 누가 지원하겠느냐? 우리 뭐 경쟁력도 없다, 경쟁률도 약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심화 수학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제한을 안 두고 그냥 이걸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실 대학에 약간 이기주의적인 것이 저는 보인다고 봐요. 그러면 너네가 이거 안 본다면 애들이 이수 안 해도 그냥 하도 이과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자기네가 뽑았으면 뭐 1학년 더 하든지 학기 중에 뭐 3월 입학하기 전에 옛날에 그랬거든요. 서울대인가 어디서 3월 입학하기 전에 1, 2월 달에 막 애들 선행 학습이라 그래야 되나요? 심학습이라 시켜가지고 이공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뽑을 때 너무 쉽게 변별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줄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여기서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요거 넣었을 때 이수 여부 넣었을 때 약간 걸리는 게 있어. 재수생 어떡할 거야? 자퇴생 없어질까요?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공계 공대 들어오려면 2학년에 기하 들어야 돼. 물리학 들어야 돼. 그거 듣고 와야 돼. 뭐 몇 등급을 놔두래도 이 친구가 자퇴를 못 하겠죠. 예.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퇴하거나 그래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이공계 못 가나요? 이런 문제점은 저는 좀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 과목이 이수 여부가 안 된 학생들은 그럼 자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공대 가야 되는데, 뭘 이수하면 될까 하면 대학마다 또 이렇게 만들 겁니다. 검정고시 출시하면 막 만들겠지만, 이런 것도 좀 제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건 뭐 언론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판단한 거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고사는 강화될 것 같긴 하다. 근데 큰 틀에서 막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요 틀에서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교육비, 이거는 뭐 교육부에서 당연히 경감된다고 하고요. 그러나 언론에서는 뭡니까? 심화 수학 빼면 사교육비 낮출까? 대학 경영안이 반대. 과목을 줄이면 공부를 그만큼 안 할 테니까 교육부에서는 줄어들 거 아니냐? 통합했으니까 1학년 과정으로 봤으니까 2학년 심화 과학 같은 거 안 하니까 줄어들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지만 언론에서는 대학 강화가 변수다. 또 하나는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나와서 심화 수학을 배제하면 사교육비는 줄이지 못하고 하향 편준화 우려된다. 다행히 늘어난다는 말은 안 쓰네요.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예,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교육비가 수능이 바뀌고 내신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아까 수능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능은 좀 약화됐으니까
사교육을 좀 안 받아도 될까 이런 생각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신을 한번 볼게요. 내신도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표를 반드시 보고 해야 됩니다. 자, 내신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것을 다 5등급 석차를 낸다는 겁니다. A, B, C, D. 예. 근데 요 노란색 원래 시안에서는 여기까지 다였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이 노란색은 등급을 없애고 이걸로 간다는 거예요. 융합선택.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애들이 선택하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과학탐구, 과학 있고 교양은 이거예요. 교양은 이런 거고. 만약에 교대 간다는 학생들 뭐 요거 교육 한번 들어보면 좋을까요? 예, 뭐 한번 심리학과는 요거 한번 들어보면 좋을까요? 아무튼 이것도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거 넘어가고요.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에 따라서 자 봅시다. 첫 번째. 자 이렇게 가면 기존에 내신도 9등급, 수능도 9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내신은 9등급이 아니고 수능은 9등급이에요. 그래서 좀 두 가지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체가 좀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하나만 생각하면 됐는데 내신이 이렇게, 수능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걸 이제 우리 2학년부터 학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은 이 개념을 알아야 될 텐데 첫 번째 질문은 내신이 이렇게 하면 사교육을 안 받는다. 저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이제 단계가 있겠죠. 여기서 5등급 맞는 3등급, 3등급 맞는 2등급, 1등급 올라가려고 하죠. 그럼 3등급이 1등급 가려고 한다면 23% 학생들이 막 이제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2등급이 34%예요. 그럼 2등급이 퍼센트가 안 나와요. 나는 10%다 하는 안 나오고 나는 그냥 무조건 2등급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1등급 맞으려고 엄청나게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명 중에 34명이 막 달려드는 거하고 여기서 하면 23명이 달려드는 거하고 예? 물론 여기도 다 달려드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사교육비가 준다라는 건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아까처럼 내신이 고교학점제에서 선택하는 의미에서 기존보다는 좀 편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는 1등급 나오기 힘들어. 아까 13명, 여기 13명 듣는데 그럼 나는 12명 듣는 안 가지 1등급도 안 나서 왜 여기를 들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줄어들으니까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교학점제에서 선택하는 과목을 조금 더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든 이상, 여기 들었던 이상 요거에 1등급 맞으려고 노력하지는 않겠냐. 예. 근데 혹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전부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 라는 이제 또 주장이 있죠. 비판이 있죠. 이거 다 절대평가를 하는데 그거에 대면 저는 그러면 수능도 약화되고 내신도 없으면 도대체 제비뽑기로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이제 논란이 있는데 여튼 사교육비가 줄어든다 이 구조서상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몰라요. 제가 좀 사교육에 있어서 그런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줄어든다. 그래서 동아일보 사설은 그 어떤 주장은 좀 일리가 있지 않느냐. 다만 하향 평준화를 이룬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논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분위기가 있다. 기타 이슈는 이렇습니다. 기타 이슈는 뭐냐면요. 문과의 의대 침공. 현재는 뭐 이과의 문과 침공인데 왜냐면 이제 다 공동 과목을 보니까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 과목을 다르잖아요. 다른데 어떻게 될까? 이거 보시면 또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 똑같이 본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로 만약에 이걸로만 대학을 가면 맞는 말인데 의대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까는 수학에 주목했지만 이제 뭐에 주목하겠어요? 이제 요 과목. 야, 너 적어도 의대, 뭐 메디컬 계열 오면 화학하고 생명과학 너 듣고 와야 돼. 이거 이수했어 안 했어? 혹은 여기 등급까지 볼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과란 말이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것보다는 문과 있고 말을 쓰는 것보다는 과마다 어떤 과목에 적합한지를 봐서 고교학점제에 맞게끔 자기가 선택하고 대학 거기만 뽑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다면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뭐 이 기사 안에서도 제가 말한 것도 다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거다. 또 이 통합 과학에다 가산점을 아까 준다 그랬잖아요. 이 가산점 딱 줘버리면 옛날 말로 이게 이과지 문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과가 의대 친구가 나는 건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재 간호학과, 메디컬 중에서 간호학과는요. 문과생들도 많이 뽑아요. 예, 그래서 벌써 이미 간호학과는 그렇게 됐고 다만 의치한 약수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그거는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을 거다라는 거. 두 번째. 자, 특목고에 유리하다. 자, 특목고에 유리하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볼까요? 첫 번째는 내신은 그냥 내신은 거의 안 볼 거야. 수능은 아주 잘 볼 거야. 그러면 수능, 내신은 특목고는 우리 안 가려는 게 내신 때문이잖아요. 수능. 근데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어요. 이 구조를 또 몰라요.
자, 전국이고, 이번 아까는 요거만 보여줬는데, 전국하고 좀 틀리죠. 전국 교과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특목고 뭐, 교과가 문제라면, 교과가 문제, 이 퍼센트가 작아져야 되고, 이게 커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는 상에선 어폐가 있다. 그리고 요 약간 정치적인 냄새를 풍겨갖고 좀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가면 좀 힘들어집니다. 얘기들이. 그래서 이 퍼센티지가 안 바뀌면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특목고 자사고가요, 수능으로 가는 학교가 반반 갈려요. 여기로 많이 가지 이걸로 많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로 강화된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 구조상에서는 여기가 어떤 이제 특목고는 정시로 많이 보내고 어떤 데는 수시로 많이 보낸다. 그런 논의 차원에서 따져야 되지. 지금처럼 뭐 얘기하잖아요. 수능이 지금 약화됐나요? 강화됐나요? 강화? 좀 아니죠. 내신이 약화됐나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5등급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전 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속된 말 또이또이? 피장과장 아니 그렇다 이런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것도 제 의견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한테도 더 다른 전문가한테도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비슷해요. 예, 저도 이제 알아본 결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이 변수도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2006년. 요 얘기를 왜 안 할지 몰라요?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는 현재는 고1 때부터 되는데 지금부터는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8년도 무슨 얘기냐? 뭐 강남권에서 내가 이제 전주 상상고가 유명하죠. 전주로 가면 전북의 지역인재를 받죠. 전북에 있는 의대를 지역인재로 갈 수 있죠. 상상고 가면 중3 때까지 서울에 다니다가 근데 지금부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강원도로 갈지. 강원도도 의대가 267명 많거든요. 강원도 의대가 많으니까 6학년 때 결정해요. 그 지역인재 쓰려면.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더 큰 변수지 수능 제도와 교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다 정치적인 맥락까지. 사실 수능 늘린 정권이 어느 정권이었어요?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 수능 왜 늘렸습니까? 2019년도에 모 장관의 자녀 지금 뭐 법원의 판단도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요. 이거는 딱딱 알아요. 우리가 이거는 만약 요 부분은 내가 90점이 커트라인이다. 89.9는 떨어지는 거예요. 예, 딱 9점 돼야 돼. 근데 이거 여기 종합에서는요. 알 수 없다. 저는 약간은 저는 이 종합에서 약간 불신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있어서 말 못하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의미가 있죠. 의미가 지방 학생들 이것도 많이 가죠. 많이 가긴 하지만 뭐 지금 이 변화보다는 특목고 자사는 요런 퍼센티지의 변화가 더 좀 강력할 거다라고 제가 좀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맞췄는데 그럼 결론은 뭡니까? 저의 결론 이제 다 흐름은 아시겠죠? 결론은 이런 걱정. 뭐 전문가나 교육 정책가나 할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 학부모는 여기 달려들면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럼 어떤 준비해야 되나요? 이럴 수 있죠. 이거 명확히 이거 보세요. 이거 계속 보세요. 이거. 좀 계속 결국 공부하라는 얘기인가요? 공부하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어떤 흐름인지 여러분들 벌써 알아요. 1학년, 2학년 수능 과목. 그렇죠? 그 흐름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요. 왜 이게 또 필요한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진로라는 것이 자기 어떤 선택이라는 것이 수학을 잘하면 옛날에는 국어를 잘하면 문과냐 이과냐 따졌는데 그게 아니고 탕구 과정에서 여러분들 더 자기의 진로가 보입니다. 여기 탕구 과정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거의 탕구 영역에서 여러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 좋고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진로잖아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진학, 단기적으로는 학습면인데 우리 미래생활 직업 우리 중학교 2학년이니까 난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다면 나는 어느 과를 가고 어느 대학을 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 대학과 그 과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과목의 성적과 그다음에 교과 세특, 비교과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제가 다른 데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게 준비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중학교 2학년에 너 진로가 뭐니 하면 아직 생각 중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또 전 벌써 생각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준비하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계획을 세운다 설계. 그다음에 실행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이 겨울방학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12월 27일인데 이 겨울방학을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도 들어갔으니까
뭐 저도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분들, 예, 좀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좀 저는 이번 저 흐름은 큰 흐름은 맞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고요. 저도 사실 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심화수학 그 미적분이나 기하면 재밌거든요. 심오하다고 해야 될까? 막 무한도 배우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저 아까 원칙은 뭐냐? 필요한 학생들이 필요게끔 하고, 예, 필요하지 않은 학생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모처럼 이게 대학 입시 얘기하니까 저도 즐거운데 어떠셨어요? 이코에듀, 이코수학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종종 이렇게 입시제도 변하거나 있으면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아까 꿈을 이루시고 새해에는 그런 계획들이 잘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